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성일하이텍 이강민 회장님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성일하이텍 이강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장 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예, 몇 년 됐습니다. 벌써 몇 년 됐군요. 네. 상장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2002년 7월 달에 2022년 7월에 했으니까 2년 됐네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상장하시고 나니까. 상장하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기분이 많이 업됐었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상장한 자금으로 네. 제 상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자금을 모았던 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상공장 짓느라고 사실 전력 투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공장 얼마 전에 준공식 하셨잖아요. 예,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 좀 그동안 많이 자원이 투입됐던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상공장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IPO 전에 설계를 하고 상공장을 짓고 거의 이제 20여 개월 만에 완공을 했고요. 완공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았죠. 인건비 상승, 그 자재값의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했던 돈보다 한 70% 정도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나와 주셨으니까 예, 예. 이제 좀 성일하이텍을 예, 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좀 예. 위해서 우리가 좀 길더라도 좀 차근차근 좀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2년 되었는데 이 설립 언제 하셨어요? 회사를? 제가 이제 설립은 2000년도 3월에 설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을 예. 주로 하는 회사이죠. 예. 2000년 설립을 할 때는 네. 기금속 리사이클링 했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대주전자재료에서 병역 특례를 할 때 네. 전자재료를 하면서 기금속 전자재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기금속을 전자재료로 나갔던 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원소재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착안해서 기금속을 했었고, 그게 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6, 7년도에 대해서 기금속의 수요량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새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해소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환경부 개발 자금으로 시작을 한 게 2008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2008년부터 해서 매출은 계속 쭉쭉쭉쭉 많이 올라왔던 거죠. 매출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뭐 양극 예, 예. 소재, 뭐 또 음극 소재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용 후 배터리라든지 뭐 네. 공장 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또 제대로 된 소재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공급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관통하는 핵심입니까? 예, 핵심이죠. 그러면 지금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떤 거를 이렇게 소싱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 공장의 핵심은 섭식 공장인데요. 네. 후공정이라고 사실 말을 많이 하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원소들이 보면 이제 원소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코발트, 네. 니켈, 리튬, 망간, 구리, 요 5가지 원소를 저희가 하고요. 네. 요 5가지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환경업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을 때 배터리와 관련된 거, 리튬 이온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사용하고 난 배터리, 그게 이제 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스크랩이라 그러죠. 그쵸. 그 스크랩 중에서 뭐 양극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전해액을 넣을 때 불량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다가 불량 나올 수도 있고, 만들었는데 뭐 불량이 났을 수도 있고, 모든 걸 가져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 스크랩이 8, 90%를 차지하고요. 바깥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엔드 오브 라이프 배터리라고 하죠. EOL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싱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셀 제조사에서 네. 공정 과정에서 나온 스크랩, 그 메인이고. 찌꺼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한국말로는 예. 찌꺼기. 예. 그리고 배터리 파우더라고 돼 있는 거는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그 찌꺼기를 가져다가 찌꺼기가 이제 뭐 저희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해외 여러 배터리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찌꺼기를 가져다가 분말화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파우더 그것을 BP라고 얘기하고 예. 그럼 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와 파우더는 이제 이 네. 매입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료가 1공장이 이제 분말 기준으로 300톤, 2공장이 1000톤, 네. 3공장이 이제 1600톤 정도 필요한데 네. 지금 월간 이제 뭐 한 1800톤, 2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월에요? 예. 예. 그 중에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게 자체 파우더를 만드는 게 한 40%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40%. 예. 그렇군요. 이 소싱을 잘해오는 것도 굉장한 회사의 경쟁력이겠네요. 경쟁력이죠. 소싱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주로 많이 입찰을 하고요. 입찰을 하는 거고 있고 이제 거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싱처를 굉장히 이제 이 리사이클링 업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기술, 네. 두 번째 원료 소싱. 그럼 지금 이제 원료 소싱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업체, 배터리 스크랩이 많이 나오는 업체를 저희가 영업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갖고 오는 거 아니면 이제 JV를 해서 갖고 온 거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고 업테이커로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물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보고서에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는 네. 입찰도 좋지만 네. 우리는 수의 계약을 선호한다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수의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그럼 어디서 셀 제조사는 어디서 그 가져옵니까? 셀은 뭐 이제 우리 뭐 다는 이제 뭐 S사 삼성 SDI요. 물론 이제 네. 한국 내 3사건은 다 저희가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다 서로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적이고요. 뭐 한국 3사가 메인이고. 그럼 한국 3사에서 나오는 게 양이 100이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은 그 100 중에 한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나머지 한 절반 조금 넘는 거는 경쟁사들이 이제 또 가져가는 경쟁사들보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 중국이 이 리튬이온 2차전지 리사이클링 하는 가공비가 아마 쌀 거예요. 제조업 자체가 우리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이제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버리면은 그냥 쓰레기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리사이클링하면 돈인데 네. 사실은 이 기업들이 뭐 배터리 쪽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서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패키지 공장에 네. 금줄 연결하고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어떤 그 회사에 연관되어 있는 친척이나 친구한테 이제 사업을 이권 사업이니까. 이권 사업이니까.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데 버리면 쓰레기고 재활용하면 돈인데 이게 뭔가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은밀하게 이렇게 뭔가 이 리사이클링 사업은 되는 부분들이 반도체나 이런 PCB 도금이나 이런 데 꽤 있거든요. 예. 근데 배터리 쪽은 어때요? 배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배터리 가격이 다른 상품이라도 이게 이제 코발트, 니켈, 리튬, 네. 희유 금속 쪽이 네. 거의 가격을 좌지우지를 하니까 예.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가격이 내려갈 때 보면 막 4배, 10배씩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배터리를 만드는 측에서도 이 자원이 핵심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 친척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 대기업들이니까 이제 예, 회사에 전략적으로 네. 이거를 어느 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단 원가가 어디가 싼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그 다음에 제품이 되는 쪽, 그 다음에 요새 또 뭐 IRA하고 CRMA 때문에 네. 중국이 관련 없는 쪽, 이런 쪽은 이제 다 선호하는 것. 또 하나 이제 앞으로 CO2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제품을
30년부터 반드시 31년 무조건 써라. 써야죠. 무조건 써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사용하는 업체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이렇게 뭐 한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배터리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전체 지금 한 소싱 전체 소싱 100 전체를 100을 소싱한다고 하면 90% 정도는 제조사의 공정 스크랩이고 예. 나머지 그 배터리 파우더가 두 개 합쳐서 한 90% 정도 되고 예. 사용 후 배터리가 한 1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셀 제조사 공정 스크랩이 한 반 정도 90% 중에 반 정도가 셀 제조사에서 사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될 것 같은데. 더 됐습니까? 아니 물론 셀 제조 다 셀 제조사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셀 제조사 네. 건데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까 그 정도 된다라는 직접 거고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데 생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한 걸로. 가격은 어때요? 직접 가져오는 게 낫습니까? 남이 해놓은 걸 갖고 오는 게. 직접 가져오는 거는 저희들도 전처리 공장 전공정에서 또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비용 그게 네. 또 더 싸죠. 우리가 직접 하는 네, 게 하시는 훨씬 게. 나아요. 예. 그러면 회사의 어떤 큰 전략 방안 중에서 소싱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가져올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어떤 경쟁력. 그게 핵심이야. 아까 리사이클링 사업의 핵심은 아, 기술하고 원료 소싱. 예. 그래서 원료 소싱을 지금 이제 그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직접 A라는 업체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 협력 전략적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를 업테이크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주 무지하게 큰 기업들하고는 인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가져와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발트, 니켈, 탄산리튬, 전액 구리 하고 또 뭐 있었죠? 다섯 가지. 망간. 예. 망간을 이제 뽑아내는 건데 요거는 아까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뽑아냅니까? 요게 이제 약간은 업체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배터리 파우더에서 물건을 다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 용매 추출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용매 추출. 예. 네. 그래서 산용액에 녹여서 산용액에 녹여서 원소를 한 개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일단 불순물 제거하고 저 망간 끄집어내고, 카파 끄집어내고, 망간 끄집어내고, 코발트 꺼내고, 니켈 꺼내고, 리튬은 지금 이제 뒤에서 꺼내는데 내일 나중에 이제 앞에서 꺼낼 수도 있고 뒤에서 꺼낼 수도 있고. 그게 기술인 예, 거죠. 그게 기술이고, 그다음에 개별 원소들에 대한 리커버리 레이트라 그러거든요. 회수율을 얼마나 높게 뽑아낼 수가 있냐. 버리는 거 제일 예, 적게 예, 하면서. 예. 그래서 원소마다 그 리커버리 레이트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상위 레벨 업체들은 뭐 대부분이 다 비슷한 수준, 90한 6%, 7%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미원과 설탕과 소금을 이렇게 싹 섞어 떨쳐 놓으면 다 이렇게 꺼낸다 이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군요. 그 기술이요. 뭔가 이 후발주자나 경쟁 업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뭔가 성일 하이텍만의 특허 기술이라든지, 뭐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신 빨리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버리는 것 좀 최소화하면서 뽑아낸다든지, 뭐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이제 뭐 오래된 사업이니까 많이 알려졌고 저희도 이제 10여 년 했으니까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개별 원소들에서 이 배열에 따라서 그다음에 각 회사마다 약간씩 그 노하우 차이에서 수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 가격 뽑는 가격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차이가 상당히 날 거고요. 가장 저거 한 거는 보면 이제 각자 안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5개의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리튬의 하나 사업이에요. 뭐 우리가 뭐 소금에서 뽑는다든가 염호에서 뽑는다 할 때 리튬 이게 또 하나의 사업이고 니켈 광은 니켈도 하나의 사업이고 예. 이게 그런 큰 굵직한 것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단위 키로당 사실 이 분야가 KPX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쉽게 적게 해가지고 될 상황 규모의 경제를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단위 키로당 원가를 얼마나까지 떨어뜨릴 수 있냐. 그러니까 광산하고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가겠다라는 거. 예. 그렇군요.
그래서 후발들이 아마 투자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성일하이텍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영위하고 있는 이 분야, 예. 예, 가장 이 피어로 물리는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가 공장을 HY 클리메탈 HY 같은- 클리메탈에서 네. 뭐 하고 큰 기업이 하네요. 공격 예. 예. 거기도 돈 투자를 많이 했죠. 수천억 했다고 아, 하는데, 그래요? 예.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뭐 제품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가장 큰 화유, 화유. 그다음에 이제 CATL 자회사인 비로포, 어. 그다음에 그런 업체 GM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일본이나 뭐 다른 업체들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지 않나 싶어요. 그 셀육스 제조사에서 공정에서 스크랩 하는 거는요. 네. 뭐 빗자루 이렇게 쓸어 담아 옵니까? 뭐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쭉 빨아 옵니까? 아니면 뭐 덩어리로 이렇게 갖고 옵니까? 어떻게 갖고? 잘 모아져 있습니다. 아, 여기 자기들이 왜냐면 네. 그 셀 제조사 이거는 하나의 자산이죠. 아, 예, 잘 모아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 사람들 가면 빗자루 쓸어서 이렇게 예. 담아 놓은 뭐 아니 다- 그건 이제 집진기로 아, 집진기로 집진기로 아, 빨아들여서 아. 한 곳에 모아서 아, 그 포장을 우리가 하죠. 이제 양복점을 가면 네. 옷을 재단을 하잖아요. 옷을 만들 재단을 하다 보면 이제 양복점에도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그 천 기렵밭이라 그러지, 네. 보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 배터리도 재단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항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 모아져 있으면 이제 예. 성일 아이텍이 가서 예. 실어갖고 예. 차로 실어서 이제 예. 공장 갖고 오는 거군요. 예. 그럼 어느 주기로 한 번씩 가서 그 갖고 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아니요. 그 일주일에 한 공장마다 한 두세 번에 들어가죠. 세 번. 아, 두세 번 들어갑니까? 네. 그렇군요. 갖고 와서 그럼 네. 이제 공장에 옵니다.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있죠?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네. 아까 1, 2, 3 공장이 다 거기 있습니다. 예, 군산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1, 2 공장은 이제 지번은 다르지만 붙어 있고요. 3 네. 공장 거기서 한 2.5km 떨어져 있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와서 이제 갖다 주면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소 다 추출하는 거군요. 예. 그럼 이제 이 뭐 박스 같은 데 담겨 있는 그 온갖 게 담겨 있는 그 재료를 갖다 줘서 공정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원소를 추출해내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공장이 두 개라 보시면 돼요. 전공정과 후공정. 네. 전처리 공장이라 해서 물리적 처리만 하는 공장. 그러니까 파쇄. 배터리 분말을 만드는 건 파분쇄 공정이 있고요. 요거 같은 건 배터리가 들어오고 뭐 타게 되면 사실 일주일도 안 걸리고 며칠 안 걸리고요. 바로 들어갈 그럼 수가 뭘로? 있고. 칼로 갑니까? 뭐 예, 그럼 분쇄기가 있습니다. 분쇄기가 있습니까? 예. 파분쇄기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섭식은 다릅니다. 물건을 집어넣고 나오기까지 물론 이제 망간은 빨리 나오고 리튬은 마지막에 나오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처음에 투입한 게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한 보름에서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공장이 3개가 답니까? 네. 해외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거는 다 전처리 공장이고 아. 한국은 이 세 개 공장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더라도 물건 양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이유는 이제 나중에 미국 공장하고 EU 공장의 섭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후공정을 후공정을 또 후공정. 어떻게? 전공정은 지금 이제 인디아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건물을 샀고 지금 이제 라이센스 신청해놔서 지금 곧 나올 거고 설비 발주 지금 이제 나가는 단계. 얼마 전에 금전 대여도 하셨잖아요. 예, 미국 했죠. 쪽에. 예. 거기 지금 돈이 들어가서 그 건물 브라운필드 지금 이제 저희가 그쪽 공장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건물 새로 짓는 게 또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있는 공장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헝가리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은 뭐 이렇게 전처리만 있다. 예. 파쇄시켜 갖고 그 분말은 다시 배에든 어디든 실어 갖고 다시 한국 와서 야서 만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장이 네. 한중일에 있잖아요. 한국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실은 후공정을 만들어도 다시 한국 갖고 와야 돼요. 그렇군요. 그 소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만들어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한중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후공정 그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제 그 배터리 소재 공장이 들어설 계획들이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대응 용도로. 그쪽 대응들로 저희도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니 헝가리만 하더라도 바로 에코프로 공장이 양극재 공장이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연말이면 가동할 것 같은데.
양극재 저희가 이제 양극재로 바로 납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소재를 그럼 또 어디다가? 전구체 공장. 아, 전구체 공장에. 네. 전구체가 없죠? 네, 전구체가 없죠. 유럽에 전구체 공장을 또 하려 그러면 그 이게 또 뭐냐면 이제 환경적인 문제, 리사이클링 공장이나 전구체 공장 환경적인 오폐수 문제, 문제가 많이 오폐수 나오니까. 문제하고 해결해야 될 게 있고 그게 이제 법적인 정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처리와 후처리로 나뉘는데 후처리는 한국에 2개 공장이 있다고. 세 개, 세 개. 세 개. 예. 3개가 있다. 전처리 공정의 캐파와 후처리 공정의 캐파를 맞춰야 됩니까? 쌍으로 어떻게 됩니까? 후처리 공장이 더 크죠. 훨씬 큽니까? 예, 훨씬 크죠. 그럼 근데 이제 전처리보다 후처리가 더 캐파가 커야 되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게 더 커야 됩니까? 맞으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전처리 공장은 또 뭐냐면 각 셀 업체나 소비자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모아져 와야 되니까 그 숫자 맞추기는 또 없죠. 그렇군요. 전처리 공장도 보통 보면 100을 만들어 놓으면 뭐 절반 정도도 가동 안 되는 정도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럼 후처리는 지금 가동은 얼마나 됩니까? 후처리는 이게 360을 돌아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 최소한 180% 이상 가동이 돼야 돼요. 180%요? 아니 80%. 80%. 아, 난또 24시간 돌리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예. 그럼 지금 이제 공장 3개 아까 300톤, 1000톤, 1600톤 예, 예. 공장 1, 2, 3 공장. 그게 다 1, 2 공장 풀로 돌아가는데 3 공장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험 가동 네, 갓 지으셨으니까. 예, 가지였으니까 이제 물건 투입하고 이제 제품들 초기 제품들 나오면 이제 그 콜 다시 받아야 돼요. 회사에 아까 중요한 게 기술과 후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술과 원가 경쟁. 이제 소싱. 소싱. 예. 근데 리사이클링. 이 기술에 대한 이 핵심은 전공적으로 그냥 파쇄하는 거니까. 예, 예. 파쇄지만 핵심 기술은 후공정에 다 있는 거군요. 예, 후공정. 그래서 이제 1, 2, 3 공장을 되게 중요하게 예, 예. 이제 여기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300톤, 1000톤, 1600톤인데 1600톤 아직 100% 가동은 아니고 근데 이제 가동되면은 뭐 한 3000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600톤 정도 들어가. 2600톤, 네. 2600톤, 2900톤. 2,900톤. 예. 2,600에서 3,000톤이 필요해 저희가. 그렇죠. 예. 그거 풀로 돌리면 회사의 매출은 물론 가격에 따라 연동이 좀 되겠지만 이게 뭐 옛날처럼 가격이 그렇게 높을 때는 한 8천억 갔다가 지금쯤 되면 한 4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토막 났어요 가격이 지금? 반토막 그러니까 코발트, 니켈, 리튬에 따라서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이 많이 떨어졌지. 한 뭐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회장님 잘 가면 8천억 간다. 예. 그잘 갔을 그렇게까지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전에 리튬 가격이 아. 톤당 저기 뭐 8천만 원 1억 가는 건 잘못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럼 좀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한 6천억, 4천억 정도 4천억 4, 5천억 정도 4, 5천억 정도인데 4, 5천억 정도 하시면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뭐 10% 넘거나 아니면 20% 가까이 가기도 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흑자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내년 정도면 이제 우리가 올려가다 확보돼서 풀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한 6, 7%는 나지 않을까. 7%? 예. 그렇군요. 올해 왜 근데 이렇게 적자의 어떤 전망은? 지금 이제 저희가 1, 2 공장 돌릴 때까지만 해도 300명. 지금 이제 3 공장 돌리면서 이제 500명 직원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준비해 놓고 뭘 하고 3 공장 돌리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1, 2 공장 가지고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3 공장 정도 돼야 이제 수익이 나지 않겠냐. 올해 그렇군요. 고정 비투비 많이 돼서 그러신 거죠, 여기. 예. 투자를 많이 한 결과이다라고. 투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력하고 이런 모든 고정비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작년에 매출 2,400억, 예. 2,470, 한 예, 2,500억 가까이 예. 하셨고 적자가 조금 났었다면 이것도 투자에 대한 여파로 이렇게 났던 겁니까? 가격 떨어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에 대한 여파보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 예. 가격 하락. 그거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네. 오르는 야 물론 좋지만, 네. 그러니까 성일라이트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건 약간 불가항력적인 게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강력적이죠.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이제 한 중공가에서 예측하는 성일하이텍의 매출 계획과 전망치는 한 2,300억. 2천억에서 2,500억 정도로 그 보고 사이고. 있고요. 그 사이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도 뭐 한 300억 네. 예. 조금 좀 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이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자재 다 완료되어 갖고
확 돌려갖고 한 4천억, 5천억 되면 그때도 불가항력적으로 가격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적자를 또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당연히 적자를 보죠. 근데 이제 아, 그래요?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네.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원산업의 광산들을 보시면요. 일정 금액에 하는 각 광산들마다 원가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원가 구조. 네. 왜냐면 함량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근데 KPX도 다르고 OPEX도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산들이 아예 셧다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냥 지금 뭐 많이 셧다운 들어가 있죠 이미. 많이 셧다운 많이 들어가 셧다운 있죠. 들어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을 막는 시장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셧다운 해야죠. 자원 개발도 안 하고요 요즘에. 자원개발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냐면 투자도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양파, 풍년이면 다 길거리 내놓고 태우던데 약간 그런 태우거나 느낌이죠. 밭을 갈아엎고. 그런 느낌이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인데 최근에 그 전구체 기업인 에코앤드림에다가 블록딜로 또 70억인가 80억 투자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왜 그 가격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우리랑 일을 같이 어떤 일을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그쪽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데 큰 기업들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보면 가격이 출렁이든가 물건의 쇼티지하고 오버됐을 때 쇼티가 됐을 때는 우리 물건이 필요하다고 저거 할 때는 우리 물건을 이제 안 사는 경우다. 일정하게 이제 왜냐면 저희가 수량이 있기 때문에 네. 에코앤드림에다가 이제 일정하게 물건을 공급을 하고 서로가 그쪽에서는 일정하게 받고 그러면 어떤 서로가 이제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거는 꽤 있어요. 성일하이텍은 리사이클링과 관련돼서 항산화 공정 이쪽 부분이 재련 공정을 잘하고 그쪽은 이제 합성 공정 전구체를 하니까 그렇죠. 이후로 요 중간 부분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양쪽 회사 기획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논의 중이니까 다음에 성사되거든 다음에 발표를 좋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실지. 예, 아이템. 그거는 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도 꽤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돼. 그쪽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확정이 된 공급 업체 공급해야 될 업체들이 있고 3만 톤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만 금의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 바로 옆에 있으시죠. 예, 저희 공장에서 거기까지 일을 또 하게 되면 일단 운반비도 쌉니다. 그다음에 액상으로 가게 되면 또 결정화 비용도 적고 서로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소싱과 이제 기술 얘기하셨고 이제 어디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판매하느냐 이제 이 질문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네. 지금 판매는 네. 아까 5가지 소재는 아까 전구체 업체로 가는 겁니까? 영국제가 그럼 주로 어디랑 그러니까 매입은 누가 해줍니까? 지금 알고 계신 업체 다 한국에 알고 계신 업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소재 돼요. 업체들 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로, STM, 포스코 뭐 다 간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예. 그것은 일본도 그렇고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이 연동돼 있는 거. 근데 지금 아까 광산에 준하는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겠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재활용된 거는 뭐 어디서 새거 오는 것보다는 싸죠? 아니요, 그렇고 싸지 않아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금을 광산에서 나온 금이랑 리사이클링 나온 금이랑 금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이 재활용했다라는 것보다는 새거나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싱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리사이클 제품은 고물상 리사이클 제품은 무조건 그렇게, 싸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은 동일한 공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순도가 퓨리티가 리파이너리 재련업은 순도를 보기 때문에 순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광산에 준하는 뭐 경쟁력은 그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광산은
KPX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초기 투자할 때 탐사부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 녹아 이제 KPX가 많이 들어가고 대신 거기는 재련 공장을 하나 짓기 때문에 공장들이 몇 개 들어가. 왜냐하면 전기 공장도 넣어야 되죠. 예를 들어 섭식 공장 같은 경우는 황산이 염산도 만들면 그 공장도 넣어야 되지. 뭐도 넣어야 돼. 이렇게 이제 원료부터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KPX가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 공장을 한 번에 운영을 하니까 OPEX는 적어요. 예. 근데 운영비는 적다. 이 도시광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그렇죠. 부분은. 도시광산이라고 하죠. 물건이 컬렉션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 있다 보니까 KPX는 적어요. 그 다음에 모든 원료 약품이나 이런 거를 다 공급을 사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OPEX는 사서 쓰다 보니까 OPEX는 좀 더 들어가죠. 네. 그런 부분이 차이. 그렇군요.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1, 2, 3 후공정 공장은 풀로 다 가동되는 겁니까? 지금 원료 소싱을 이제 여러 업체랑 얘기를 중인데 뭐 9월 정도면 한 80%. 이제 80% 이상 가동되면 되니까. 원료 소싱 업체라는 게 셀 업체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올해한테 원료를 전체 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 공장이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정 부분 수백 톤 담당해주고 하니까 9월 이후로는 아마 원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내년 25년 1, 2쿼터 보면 이제 우리 생산량보다 원료가 더 많으니까 또 다음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2008년부터 시작하셔갖고 요 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그럼 매년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예. 근데 소싱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당연히 세우시죠. 예.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고 매입해오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소싱 잘해와야 된다라고 하면 뭐 목표를 100으로 잡아오면 예. 항상 120, 30% 했습니까? 아니면 뭐 한 7, 80% 정도 소싱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자 1 공장 1공장 300톤 할 때 300톤을 돌리다 그때 물건이 뭐 한 500톤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4, 500톤. 그러니까 이 공장을 하고 1000톤이 필요해. 1200톤 합체가 1300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할 때 이제 1300톤 마련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1300톤이 딱 다 채워졌어. 또 상공장 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또 있잖아요. 물건을 이게 사놓으면 재고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 또한 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 약간 주춤하고 서덥돼 있는 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물건 우리 생산한 물건 충분히 공급을 했는데 약간 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엄청 할 때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 지금은 엄청 할 때인 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아나 네. 같은 경우 직접 투자,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도 가동이 되고 이제 독일도 직접 투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는 하되 JV 형태로 가가지고 물건을 우리가 80% 업테이크를 하는 이런 우리 투자만큼 업테이크를 가져오는 거. 직접 투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장을 직접 투자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 운영하시는 거. 그렇군요. 저 중에 또 한쪽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 세팅을 다 해서 기술 제공하고 우리가 지분을 뭐 한 30%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걸 그 업테이크 값어치만큼 또 원료 가져오시고 올라가져오고 예. 또 어떤 데는 이제 가만히 투자만 해 공장도에 투자만 해놓고 이제 뭐 절반 정도 우리가 업테이크 하는 부분 지금 그런 걸 이제 번갈아 하고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가공을 우리가 해주는 뭐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3,000톤은 충분하지 않을까. 3,000톤은 충분하다. 예. 3,000톤 다 돌리면 4천억 정도 매출 이제 하신다. 예. 근데 이제 4,000, 3,000톤 들어오더라 다 보면 2,600톤 정도 투입을 할 수 있죠. 2,600톤 정도 하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4천억 가격에 정도. 따라 예. 4천억 정도 생각하시고 예. 한 7%에서 8% 정도 이익률이 내년에는 내야집니다. 내야 된다. 해외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 공장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하고 독일 쪽은 이제 진행 중이신데 네. 간단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제쯤 좀 가동이 될 수 있을런지요? 그 독일은 현재 S사랑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허가 지금 절차 중에 있고
물론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여러 절차 중에 있고 이번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도 다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아마 2020 독일은 26년 정도의 소비가 생각하고 아, 2026년 그럼 내년에 있죠. 인허가 내년에. 받고 내년에 건물 예, 올해까지 올라가고. 인허를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있고 홍정 공장 얘기하신 겁니까? 전철이 공장 전철 예, 예. 전철이 예. 그거 이제 유럽의 이제 자동차 핵심이니까 거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디아나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돈을 보냈고 금전돼요. 예. 예, 대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어지는 건물을 샀고 설비 지금 넣고. 이제 업체들하고 얘기 끝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라이센스가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뭐 논의 중이니까 라이센스가 나오면 거기는 2025년에는 내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돌려야 돼요. 아. 예, 설비 지금 전처리를. 예, 전처리를. 네, 전처리를. 그렇군요. 독일에도 하시고. 예, 미국 인디아나 미국도 하고. 대신 조지아가 조금 뒤로 미뤄지죠. 자금상. 그렇군요. 조지아가 뒤로 인디애나가 인디애나를 먼저 하시고. 처음에 이제 조지아가 먼저 인디애나 나중인데 지금 조지아는 라이센스는 나왔어요. 네. 땅도 있고 근데 그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땅에다가 새로 네. 지어야 되니까. 네. 왜 근데 인디아나입니까? 인디애나에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들이 좀 많이 공장들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전공정, 그러니까 전처리 공장은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뭐 5천만 불은 들어가는 거죠. 5천만 불. 네. 그 지금 인디애나 공장도 한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군요. 전처리 공장을 이제 막 지역별로 놓는 거는 소싱을 위한 겁니다. 소싱을 위한 말하자면. 예. 근데 후처리는 한국에 지금 1, 2, 3 공장 있고 헝가리 같은 데는 이제 좀 이제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하려고. 언제쯤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럽은 먼저 전구체 우리 이제 다운스트리밍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그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또 이게 섭식 공장 정도로 지으려 그러면 제가 볼 때 인허가부터 해서 한 4년 이상 걸리지 너무 않을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그쪽 두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이전에 저희가 숏리스트는 뽑아놨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니까.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준비는 계속 해 나가려고. 그렇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장하실 때 예. 자금을 공모를 얼마 조달하셨습니까? 1,300억. 1,300억 예. 했고 그 돈이 지금 상공장 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였습니까? 다 써있죠. 거기에 1,300억 다 예. 쓰인 겁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공장 뭐 이런 건 계획은 어떻게? 뭐, 아니, 뭐 내년에 뭐 해외도 돌리시고 하시지만 지금 이제 상공장 램프업이 가장 우선이고 그 우선이고. 후에 네.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건 지금 또 이 그때 가서 공장에서 상공장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공장이 전체 20년부터 가동했거든요. 2020년. 그럼 2000 한 4년 걸린 예. 거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때랑 지금 규모가 지금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좀 빨리 오시. 지금 상공장 페이지 2가 한 거 있어요. 상공장이 원래 BP 4만 톤 투입 규모예요, 연간. 예. 예, 월 3,200톤 투입 규모인데 3,300톤 투입 규모인데 지금 공장은 다 지어놓고 설비는 절반만 들어가 있어요. 절반만. 그러니까 2단계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2단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상황을 보고 아니 근데 2단계 투자하면 아까 지금 1,6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1,600톤이 더 늘어나는 더 두배 늘어- 정도 두배 정도 그렇군요. 늘어나시죠. 그렇군요. 일단 반 해놓은 거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또 생각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때쯤에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을 어디를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상황 배터리 산업 전체의 상황을 봐가면서 인허가 준비 들어가면 대충 맞지 않을까. 선행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전철 공장들이 전처리 공장,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싱에 대한 부분이 예. 있는 거군요. 예. 지금 아무튼 그 회사 자금 공모 자금 조달한 것은 투자하시는데 다 이제 썼고 더 대출 받았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뭐 그건 뭐 저희들 재무 상태 보면 다 나오는데 부채가 지금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캐펙스를 할 때 돈을 벌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자금을 좀 조달을 해서 이렇게 어떤 시점에는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십니까?
매자닌 투자라든지 뭐 지금 돈을 벌어서 가기는 조금 쉽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이제 그건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빨리 투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외부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뭐 그 이제 뭐 매자닌. 매자닌이 됐던 네. 그는 지금 이제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뭐 한 1년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뒤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상공장 이 안정화에 좀 초점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제 뭐 CFO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발표할 거예요. 그 뭐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네. 또 약간 좀 이런 질문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고점 대비 한 반 정도로 지금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토막 났죠. 그래서 일반이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혹시 뭐 주가를 조금 올리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은 성일하이텍이 이제 상공장을 가동을 함으로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규모의 경쟁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타 회사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장이 80% 넘어서게 되면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일자는 흑자를 돌아서게 하는 게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더 방어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숫자로 숫자로 예.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년에 한 4천억에서 한 4천억 조금 상회하는 그러면 그 전에 네. 상것도 올 말 정도 되면 이게 흑자전환. 나타난 그래요? 분기 나타나지 분기 않- 기준으로는 흑자전환 아니 가동률이 80%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기에 지금 한 1,000억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분기에 월간 분기에 한 900억 건 해야 돼. 900억. 네. 올 하반기부터는 연말부터는 네. 4분기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회장님께서 주변에 동종업종이나 회사 내부에서 야 이거 됐어 뭐 예를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뭐 할 만한 뉴스라고 한다면 뭐 소싱에 대한 겁니까? 뭐 아니면 뭐 매출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소싱해야 되는 게 소싱에 가장 대한 크죠. 그죠. 그럼 지금 뭔가 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뭐 독일도 뭐 말씀하신 독일도요. 우리가 뭐 시간이 26년 시간이 걸리고. 네. 예. 지금 이제 가장 저거 한 것들이 이제 인디애나가 가장 빠를 거예요. 인디애나가 인디애나. 인디애나는 24년 초에 가동을 해야 돼요. 내년에 내년에 네, 이거 아니 25년. 상반기에 가동을. 내년 상반기에는 예. 그거는 SDI나 이런 쪽이랑 얘기는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대기업체들이 그거 얘기해 줍니까? 확답해 줍니까? 아니 어차피 뭐 그쪽도 JV니까 전기차에 배터리 탑재하려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배터리 만드는 순간 만들면 어차피 나오게 나오게 돼 되어 있고 있으니까. 나오게 되어 있고 아. 근데 그 뭐 전 세계 대기업이 확답은 안 없습니다. 주고. 근데 가서 일하면 주더라고요. 또. 준비가 돼 있네 이러면서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디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완성체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독일도 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독일 뭐 완성차 3사인데 뭐 그 어마무시한 전 세계 빅 컴퍼니인데 뭐 얘기를 확답을 주겠어요? 뭐 벤츠, BMW, 뭐 폭스바겐, 아우디. 그런 업체들은 뭐 얘기 확답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독일도 지금 전처리 공장 거기다 하는 이렇게 거- 하시려고 그거 하시는 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 교감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그 교감 없습니까? 없죠.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그쪽을 보고 있고 뭐 아까 그 M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접전 나머지 선들은 다 보고 있고 서로가 뭐 하고는 있는데 어디죠? 다이물러 다임러. 네. 메르세데스 뭐 벤츠죠. 거기는 아직 저희가랑 대부분의 업체들을 하고는 이제 왜냐면 성일아이텍이 뭐 하는지도 알고 대부분 업체들은 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이제 독일이 물론 뭐 자동차 그 제조사들이 이제 빅컴퍼니 거기 모여 있지만 유럽 회사들이 예. 근데 뭐 다 수출하잖아요. 예. 그 뭐 한국에 팔린 벤츠차는 한국에서 뭐 이거 해서
하면 독일까지 안 보낼 것 같은데 거기가 뭐 물량이 많습니까? 물량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처리 공장을 놓는 거는 지금 당장에 물량이 많아서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AS는 존재를 하고요. 그럼 본진에 가서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뻗치시겠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펼치시겠다. 팩 공장들은 또 본토에 다 있고 있죠. 예,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연적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이상 폐 배터리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신 거죠. 예. 그게 숫자로 뭐 이게 이제 숫자로 보통 SNE 리서치인데 숫자로는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많이 틀리던데 지금 데이터는. 그래도 그 정도 데이터를 내는 거 대단하죠. 거기밖에 없죠. 거기밖에 근데. 없어서. 유일하죠. 뭐라도 네. 뭐 내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참조 사항은 굉장히 상장하실 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화려한 미래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기차 판매가 좀 주춤해서 나오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네.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망은 저는 이제 그게 이러나 저러나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목금하겠는데. 방향성은 그럼 첫 번째 맞다. 중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팔리는 자동차의 뭐 50%를 넘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40%는 넘었잖아요. 즉 신차 판매 거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죠. 신차 판매 절반가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갖고 나머지 나라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소형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싼 게 없잖아요. 가격이. 예,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이건 이제 기정사실 잠시 주춤할 뿐이다. 근데 어차피 시장은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외로 뭐 요 대목에서 어느 정도 한 번은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미국의 업체들도 뭐 수천억 투입을 하고 지금 중단된 데 있고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도 한다고 하다가 이제 드랍한 데들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희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맞아요. 그저께 화성에서 또 배터리 1차 전지입니까 그게? 리튬 1차 전지요. 리튬 1차 전지 사고 나서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런 생산 관련해서 혹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후천이 어떻습니까? 위험합니까? 아니면 뭐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전제적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원과 붙을 때는 터지죠. 네. 그 대신 이제 요번에 사고 난 거하고는 약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자동차에 장착이 됐던가 지금 노트북에 장착이 됐을 때는 우리가 꽂으면 80% 100%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지만 그 전에 이동 보관 모든 거는 SOC 다 알고 계신 거 30% 미만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1차 전지 그거는 이제 리튬 메탈 전지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메탈의 이제 성질을 리튬 메탈이 이제 포일로 되어 있을 때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급격한 반려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열을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는 배터리를 만들면 SOCl2를 이제 전해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전해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완충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배터리는 포장하고 할 때 완충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급 주의를 엄청나게 해야죠. 네. 기존에 이제 여기저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그 언론에 TV나 이런 나온다 보면 이제 약간 혼용해서 써요. 지금 약간 이제 분류가 됐는데 리튬 이온전지 다 같은 거. 다 리튬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 배터리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데. 그렇죠. 고배터리는 근데 저 특징은 굉장히 많아요. 저온에서도 안정하고 굉장히 고성능이. 고성능이고 파워가 있고 오랫동안 몇 년까지 냅둬도 우리 배터리 가지고 있다 냅두면 못 쓰잖아요. 네. 몇 년까지 쓰고 그래서 비상용으로 많이 쓰고 군대는 충전 못 하니까 당연히 그거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많은데 그게 이제 폐기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그거는 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고는 많이 났던 적. 그래요. 그저께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서 그런 건데 뭐 주로 방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한 배터리라고 봐야겠죠. 특수한 배터리라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군대는 그 배터리 말고 충전용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재충전 말고 더 뭐 엄청 많이 쓰죠. 미사일. 예. 뭐 여기에 무조건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예.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약국은 조금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다. 회장님 뭐 이제 내년도에 대략적인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드릴 것은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좀 러프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여튼 직원들하고 계획은 이제 자동차 100만 대 분량을 한다. 100만 개. 네. 100만 대 분량의 스크랩을 처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매출 1조는 되지 않겠냐. 그게 언제? 5년 후 얘기를 지금 5년 말씀 뒤에. 말 5년 후에. 5년 뒤에. 5, 6년 후에 얘기를 장기 계획을 저는 네. 이제 100만 그래서 대. 매출 100만 대 매출 1조. 예. 요거를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저희는 계획을 잡고 직원들하고 꿈꾸고 있는 저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2029년. 5, 6년 후는 각 나라가 리사이클링 제품을 법적으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시기죠. 또 시기죠.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제 유럽에 미국 중에서 이제 하이드로 센터를 하고 한 30개 정도 이제 리사이클링 파크를 하게 되면 하이드로 센터를 뭐 이제 양쪽 나라 이제 자금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회장님 목표하신 바 잘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성일하이텍을 바라보는 일반 투자자들도 예. 아마 똑같이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